지난 2월 4일에 방송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윤석열 후보 지지 방송 연설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각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추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강정책 연설에서 정권 교체만이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독선과 불통의 정치, 분열과 내로남불의 국정 운영을 한 문정권과 민주당에 맹폭을 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연설을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첫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소중히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정들,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권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생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여다본 공직사회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는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이념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선심성 매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쌓인 나라빚이 600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00조 원이 더 늘어나 지금 나라빚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감사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였습니다. 명백하게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었고 결과를 조작한 증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저를 국회로 불러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사퇴하라며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감히 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려고 하느냐는 비난이었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지급된 편법 월급을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감사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왜 대통령 측근을 감사했느냐는 이야기였겠죠. 저는 원칙에 맞게 감사를 했을 뿐이고 위반 대상이 대통령 측근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호수 당시 법무차관을 감사위원회에 안치려 했습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믿을 수 없어 제청 요구를 거부했죠. 그랬더니 청와대는 감사위원보다 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김호수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에 불리한 수사들은 모두 중지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부동산 비리 사건,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털어대다가 결국 여러 억울한 분들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수사, 성남지청장이 앞장서서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담당 검사가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금융자료를 요청하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성남지청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담당 검사가 사표까지 내며 저항했겠습니까? 과연 이 정권 하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많은 부분에서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잘못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는 강직한 검사의 자세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파헤치고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수사자료에 따라 탈원전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징계까지 받게 되는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5년 전 민주당은 그리고 그 당을 대변하는 586 세력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외치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외쳤지만 과연 그랬습니까?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앞에 정의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까? 잘못된 이념에 근거한 탈원전 정책 앞에서 수많은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든 조국 사태 앞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역 대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앞에서 과연 자기들이 만든 이 세상이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한없이 치솟은 집값, 폭탄처럼 떨어지는 부동산 세금, 살던 곳에서 밀려나 이사를 하고 자녀들을 전학시켜야만 했던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이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무능한 자기 사람들을 채워넣어 시스템을 왜곡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저는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그들과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5년 이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국민에게 통제받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대신 선택하고 그 결정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괴멸됐습니다. 늘어났다는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빈 껍데기 통계의 허구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의 폭은 제한되었고 세대 간, 성별 간,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까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들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탐욕과 분노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권력으로 자리를 나눠 먹고 이권을 추구하는 정치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더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오는 것, 그것만이 정치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이 바로 저희 국민의 힘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국민의 힘, 그리고 권력 집중의 폐악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이 약속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5년, 그 실정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시간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눈부신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희망찬 미래로의 여정에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뜨겁게 성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